저는 이제 보통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빚내서 이제 동학개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빚내서 투자를 한다.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즘 시장 보면은 호재는 하나도 없고 다 악재만 나오고, 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오르냐? 제가 생각했던 부분보다도 솔직히 더 많이 올라왔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역발상 투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가 준비한 주제가 이제 이 역발상 투자인데, 보통 이제 역발상 투자하면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대중과는 반대로 가야 된다,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식의 주식 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역발상 투자를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반 대중들이 상승한다고 하면은 나는 하락에 베팅하고, 그다음에 뭐 대중들이 하락한다고 하면은 상승에 베팅하는 게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락에 베팅을 하고, 하락한다고 해서 상승에 베팅하는 건 역발상 투자가 아니고, 이건 그냥 반대로 매매하는 거죠. 반대로 매매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역발상 투자는 대중과 다르게 가는 게, 이게 바로 역발상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대중과 다르게 가는 게 역발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 방향이, 저는 이제 보통 네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폭등이 있겠죠. 그리고 하락이 있으면 폭락이 있겠죠. 주식이 상승과 하락 딱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딱 이분법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조금 상승하는 것도 있으면 크게 상승하는 게 있고, 살짝 하락하는 게 있으면 크게 하락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폭락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총 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 정도 더 플러스해서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횡보하는 경우도 있겠죠. 옆으로 움직이는 경우. 예.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 정도로 크게 해서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4월 초쯤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뭐 3월 말이나 쌍바닥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대세였고, 그 다음으로 있던 의견들이 U자형 반등이 나올 거다, 아니다, 추가 하락은 안 나오고 U자형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혹은 뭐 L자형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L자형 추가 하락보다는 L자형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거의 V자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요거를 구분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쌍바닥 추가 하락한다는 거는 뭐예요? 그냥 뭐 폭락 정도, 폭락을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L자형이나 U자형 반등을 예상한 사람들은 뭐예요? 폭등까지는 아니고 상승을 예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폭등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상한 건 폭락 아니면은 상승 정도였었는데, 결국 나온 건 이제 폭등이 나왔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현재는 어떤 의견들이 제일 많을까요? 그러니까 2000까지는 갈 거다라는 의견이 대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의견이 뭐예요? 하락하긴 하는데 직전 저점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살짝 하락할 거다. 제 주변이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지금 1950, 60선 가고 있으니까 2000선까지는, 적어도 2000선은 찍을 것 같다, 2000선이 저항으로 작용을 할 지언정 2000상은 찍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2000선까지 찍는다는 건 뭐예요? 상승이죠. 그 다음에 하락하더라도 뭐 직전 저점까지 그러니까 뭐 쌍바닥을 찍어서 직전 저점까지 한다는 거, 아니면은 직전 저점 이하로 하락한다는 의견은 쏙 들어갔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하락하긴 하더라도 직전 저점까지는 하락 안 하고, 뭐 한 1800이나 뭐 요 정도까지만 하락하고, 살짝 하락하고 다시 반등 나올 거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뭐예요? 하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역발상 투자로 해서 역발상으로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상승하고 하락이 아니면 결국 남는 건 폭등 아니면 폭락이잖아요.
근데 폭등이 나오느냐 폭락이 나오느냐 이 둘 중에 뭐가 나올 줄은 아무도 모르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투생님은 폭등이냐 아니면 폭락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더 의견을 갖고 계시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시면은 저는 폭등보다는 폭락 쪽에 조금 더 아직도 더 비중을 갖고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가 올 거라는 거에 보고 있어요. 왜 너는 폭락 쪽으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V자 거의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외국인의 매수는 어때요? 뭐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정도 이렇게 간간히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다 어때요? 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외국인들이 저점 자리를 노려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은 어디서부터 매수를 하느냐?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오는 이 자리 정도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요. 그럼 이 직전에 여기는 누가 매수를 해요?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해요. 여기서 매수를 한 다음에 가격이 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거나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조금 수익이 나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수익이 좀 나겠죠. 수익이 나면은 이 수익을 바로 매도해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요. 외국인이나 기관들한테 매도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반대로 뭐예요? 개인들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한 2%, 5% 한 요 정도쯤 수익 나면은 이 떨어졌다가 반등 나오는 게 이걸 보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수익을 짧게 해가지고 2%에서 5% 정도 대부분 짧게 수익 내고서는 팔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팔고 나오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가 쭉쭉 오르죠? 그럼 여기서 팔고 나온 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아까워. 내가 기가 막히게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너무 일찍 팔고 나와서 2%, 5% 지금 한 10%, 1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너무 짧게 팔고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게 막 올라오면은 다시 매수할 기회만 노려요.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조금 조정을 보이면은 이때 다시 이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이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이만큼이 수익이 났고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니까는 수익 내고 나오는 건데 매고 나와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면은 개인들끼리만 치고 박다가 주가는 하락하게 되죠. 이제 대부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 움직여요. 여기서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자리가 저점이라는 걸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는 걸 보면은 우리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지금 자리가 직전에 나왔던 저점 자리가 진짜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외국인들은 하락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안 들어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코로나 사태 발생해가지고선 증시 하락하기 전에 달러 인덱스가 한 94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창 저점으로 최저점을 빠졌을 때가 103 정도까지 빠졌었죠. 근데 지금 다시 지수는 어때요? 3월 초 정도까지 지수는 움직였어요. 지수는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달러 인덱스는 빠지지 않고 계속 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달러는 뭐예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높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저점을 찍고서는 반등이 나오고 이게 정말로 진짜로 V자로 반등이 나와가지고선 직전 고점 돌파해서 계속 오를 것 같은 자리라고 하면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 자리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적어도 직전 고점 자리인 뭐 95나 94 요 정도까지는 떨어져서 움직이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 자리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수는 오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가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빚내서 이제 동학개미들이 다시 한번 이제 빚내서 투자를 한다.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주식을 사는데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사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찍히지는 않지만은 주식 자금을 대출해주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신용거래라고 하는데 이게 한 달 사이에 2조가 늘었습니다. 한 3조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개인 신용 물량들이요. 이건 곧 대출 받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 받으면 뭐예요? 대출 이자 내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자가 지나갈 때마다 이자를 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계속 오른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자 가격만큼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이자 가격만큼 오르지 않고 횡보한다던가 아니면 빠진다고 하면은 이자 가격만큼 더 손실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물량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보는 자금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단기로 투자로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수익이라도 나게 되면은 바로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인들의 자금이 결코 지수나 아니면 종목의 상승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올라가게 돼도 이런 신용 물량들이 매도로 나오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방해하겠죠. 혹시라도 지수가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신용 물량들이 빠지는데, 이 신용 물량들이 빠진 게 개인들이 이거 하락하니까 내가 손절 처리해야지라고 해서 손절 처리를 한 게 아니에요. 담보 보증 비율이란 게 있는데 이걸 못 맞추게 되니까는 증권사에서 어떻게 해요? 그날 아침 하한가에 반대 매매를 때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폭락을 더 부추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 2040에서 코스피 지수입니다. 2040에서 1980선 정도 사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락하면서 만든 갭을 하락갭이라고 그래요. 뭐 상승갭이든 하락갭이든 이런 갭이 만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메꾸는 게 정석입니다. 여기도 이제 상승 갭이 나왔고 바로 다음에 봉으로 요거를 메꾸고 나서 반등이 나왔죠. 지금 이 지수가 1960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서는 움직이고 있는데, 이걸 돌파해서 상승 갭을 메꾸는 흐름이 나와야겠죠.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1960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래량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여기에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격 부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 하락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이 하락갭을 메꾸고 거래량도 빵 떴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쪽으로 뷰를 전환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락 쪽이 조금 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뉴스에 은근 시장이 주목하지 않고 또 뭐 여러 매체나 이런 데서도 크게 다뤄주지 않고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이나 뭐 TSMC의 반도체 건설을 공장을 미국에 해라, 그러니까 자국에 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놨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자급자족을 위해서 자급자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자국 중심주의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상하는 게 뭐 언택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뜬다는 둥, 뭐 플랫폼 관련들이 뜬다, 뭐 5G가 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유럽대로 해서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EU 안에서 뭐 공장도 만들고 생산 공장도 만들고 부품 공장도 만들고 해서 자기네 안에서 다 돌려서 이제 해서 먹고 살고 내수로 먹고 살고, 여기 또 미국은 또 미국대로 자기네 안에서 하려고, 자국 안에서 하려고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뭐 제조 2039, 2050이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자기네 안에서 소재부터 해서 다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점차 이런 식으로 이제 무역 장벽을 많이 쌓게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 이전에 전 세계 무역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었는데, 요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게 나왔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부품이 제대로 안 오니까 현대차 공장이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부품 수급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2차 생산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로벌 공급 체인이 이제 무너지는 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태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죠.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미국이나 지금 뭐 유럽에서 다시 봉쇄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다시 원래대로 이제 경기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전과는 다르게 수입량이나 수출 물량 자체가 떨어지는 걸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로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전 세계 증시는 잘 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주식 매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 주식은 엄청 잘 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못 가 가지고서는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디커플링이 엄청 심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디커플링이 일어나서 전 세계 증시는 가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지금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예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폭락 아니면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당장 매매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2000선을 돌파를 해서 간다고 하면은 이때는 폭등을 예상하고 너무 2000선까지 올랐으니까 내가 여기서 쫓아가기에는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하지 말고 폭등을 예상을 하시고 이때 자리에서는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혹시라도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조금 떨어졌을 때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는 다시 반등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지 말고 적어도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상승 갭을 메꿔주는 자리인 한 1600에서 한 1650선까지는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고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1600에서 1650선을 한 번에 깨고 내려가서 쭉 떨어진다 이러면은 그 다음에 직전 저점까지 지켜보고 직전 저점 자리에서 더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입니다. 예. 차라리 그냥 2000선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하락하거나 하면 우리가 어떤 대응 방향을 결정을 할 텐데, 지금처럼 그러니까 뭐 코스피 시장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계속 뭐 많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게 대응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상승 종목수 자체가 많지가 않고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상황에서, 그 하락 종목수가 많은 상황에서 몇 개 안 되는 상승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테마주들 위주로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테마가 하루 걸려서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그걸 따라다니면서 매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횡보하는 게 가장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처럼 적은 투자금으로 단기 이슈를 노려가지고 단타 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팔고 이런 식으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응하시기 힘들겠죠. 아니면은 주 업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마음 편한 거는 주식 매매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대기하면서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은 나는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냥 쳐다보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잘하는 자리에서만 대응을 하겠다 하는 것도, 이게 바로 매매 스킬이고 이게 기술이에요. 이게 아마추어와 그 다음에 고수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늦은 시간까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라이브 계속 이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